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7월 28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스캔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파생 이슈를 낳으면서 해유설 또 이하영 씨의 부인 이야기 여러 가지 파생적인 쟁점을 쏟아내면서 이재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당시에 이 돈을 주면서까지 제3자 김성태에게 조폭 출신 기업인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북한에 돈을 주면서까지 북한을 가려고 했을까? 자,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이 혐의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 당시에 이재명의 독자 방북,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재명 독자 방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캠프 안에서 로드맵을 그렸는데, 대권 로드맵을 그렸는데, 이재명의 북한 방문이 1호 대권 프로젝트였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권 프로젝트 제일 첫 순서에 들어갔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이 문재인 정부 초기죠.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중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서 이 문재인, 김정은 밀월 관계가 초반에 이어졌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초반에 이어졌는데 2018년 9월에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소외를 당하죠. 왕따를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특별 수행단을 꾸려서 대규모로 북한을 갔는데 자,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단 2사람이 가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2사람이 갑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가고 최문순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지만 강원도가 북한과 접경 지역이 많이 있다 해서 갑니다. 자, 그 중에서 박원순은 자기 대권 주자였죠. 유력한 대권 주자였죠. 그와 경쟁하던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는데 이재명은 빠졌습니다. 물 먹은 거죠. 이 접경 지역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강원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재명은 북한과 관계를 좋게 한다고 이해찬의 파견을 받아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었죠. 평화부지사. 북한을 대북 문제를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문재인에게서 외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재명과 문재인 그 전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죠. 양쪽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 앙금도 남아있고 서로 지지층도 다르고 그래서 주류인 이 문재인 세력이 친노 친문이 이재명을 배척을 할 때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 먹었습니다. 자, 물 먹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차에 기회가 하나 찾아왔죠. 뭐냐면은 북한을 간 것이 2018년 9월인데 2019년 2월 그 이듬해에 잘 나가던 이 문재인과 김정은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노이,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죠. 노딜, 하노이 노딜이라고 불리는 아무 합의도 못한.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관계가 틀어졌죠. 자, 이때 그 직후에 이 정진상이 지금 이화영이 진술을 했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번복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진술을 해서 재판부에까지 제출된 그 내용을 보면은 정진상이 그때 경기도 정책실장 이재명의 완전히 오른팔이었죠. 정진상의 말은 이재명의 말입니다. 정진상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을 추진해봐라 하는 이 일종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진상 정책실장의 요구로 이화영의 말입니다. 진술입니다. 이재명 지사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죠. 정진상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노이 노딜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으로 성과를 한번 내보라.
자, 문재인, 김정은 관계가 털어졌으니 그 틈새를 가지고 이재명이 방북을 해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을 해서 또 다른 모종의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문재인이 묻히는 대신 이재명이 붕 뜰 수 있다. 위로 뜰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뭐 통일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고 뭐 평화, 남북 평화, 대화, 문재인도 그 실패한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노리고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화영은 대북 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 정진상의 지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상황은 정무회의에서 공유됐다. 자, 경기도 정무회의. 이 정무회의는 15명, 핵심 중에 핵심 측근들 15명,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짜는 팀이죠. 거의 뭐 비공개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그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공유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 1호인데 그것을 15인 전략회의 같은 데서 다 공유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성과를 못 내는 이때 이재명이 대북 관계를 풀어서 통일 대통령 이미지를 실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착착 진행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 대북 그 북한과 접촉하는 라인이 이재명의 지침에 의해서 정진상이 이화영에게 사실상 지시를 하고 실장이 부지사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지시를 하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야기를 했죠. 김성태는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이화영에게 뭐 회사 법인카드도 막 갖다가 쓰라고 줄 정도로 형 아우하는 사이죠. 그래서 김성태에게 부탁을 했고 김성태가 북한과 접촉을 해 보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돈을 요구하더라. 김성태 접촉 결과 원래 경기도에서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 그거는 왜 안 주느냐? 당신이 좀 대신 내달라. 그리고 이재명 그 북한 오는 거 좋다. 그 대신 돈이 필요하다. 처음에 뭐 500만 달러인가 요거를 했다가 깎여서 300만 달러 해야지 우리가 뭐 그 북한에 오도록 초청장도 보내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김성태가 돈을 막 끌어 모아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북한에 보내서 일단 그 추진이 됐는데 그때 뭐 이런 말까지 나왔죠. 북한 쪽에서 김성태에게 이 스마트팜 왜 500만 달러 준다 놓고 안 주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김성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화영은 지금 나에게 그 부탁을 하고 같이 만나고 북한 사람들 만나고 한 이화영은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던 통일부 장관이 될 텐데 뭘 걱정하느냐. 그때 다 몰아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대권 프로젝트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대목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이 김성태도 대기업 총수가 되게 해주고 쌍방으로 팍팍 키워서 그렇게 하고 이 북한에서 나를 초청해준 사람들, 초청해준 북한 사람들과도 막 퍼주게 한다. 자, 이것이 큰 범위의 대권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가 북한 쪽에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지불을 한 사실을 이하영에게 알리고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2번씩이나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이 알았다. 이렇게 협조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또 이하영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하영에게도 800만 불 줬다 하고 뭐 이재명과도 뭐 5번 통화를 했다는데 직접 그 이야기 뭘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하영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대변인이던 김용에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용이 그 대변인이니까 또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김용이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하고 또 김성태 주장으로는 3번이나 만났다. 정확한 장소를 대면서 김용과 3번이나 만나서 김용이 고맙다고 했다. 자, 이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김용은 한 번 만났다. 이렇게 또 잡아떼지만은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대질 신문하자. 김성태가 그렇게 했는데 꽁무니를 내렸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읽는 거 보면은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 1호 대권 프로젝트 1호인 이 이재명의 방북은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사실상 한 거고, 나 좀 북한에 가서 문재인, 김정은 관계 틀어졌을 때 내가 북한 가서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해봐. 정진상에게 이야기하고, 정진상이 이화영에게 하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진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지시를 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한, 자기 북한에 가겠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거죠. 북한에 뭐 돈 준 것도 그렇고, 그 국가보안법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이 왜 그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으로 조사 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침 조간 떡풀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지시를 하는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 키맨은 이제 세 사람이 됩니다. 이화영, 김용, 그리고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이 이재명의 뜻을 이화영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자, 그 정진상이 곧 검찰에 소환됩니다. 뭐 자주 소환되니까요. 그제 소환된 건 백현동 관련이죠. 백현동에서 뭐 100억 원, 100억 원은 이재명과 뭐 정진상 거다. 그래서 백현동 관련해서 소환이 됐고, 이번에 소환되는 것은 이겁니다. 대북 송금. 과연 이화영에게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느냐? 이재명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서, 이재명 지사가 가서 북한에 가서 성과를 내보도록 추진해라고 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 검찰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정진상을 소환을 하는데 8월 9일이나 10일쯤 소환을 한다. 이 8월 9일, 10일 소환이 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8월 8일 날 이화영의 재판이 속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화영이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 이화영 재판 일정까지 맞춰서 8월 9일 내지 10일 소환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검찰에 한 진술 내용, 정진상이 나에게 시켰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김용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정진상이 이 8월 9일이나 10일 날 소환이 되죠. 그러면 이재명은 뭐 그 직후에 뭐 중순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결국은 8월 16일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8월 말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문재인과 김정은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대권 길목을 닦으려고 했던 이재명인데, 그 북한 방문 프로젝트가 결국은 무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범죄와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는 그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